제일 중요한 게 지각하지 않는 거예요. 채권자 집행기일에는 지각하면 불출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 처음 가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지각하는 사유가 뭐냐면은 예요. 와, 개꿀팁 많네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채권자들 볼 일이 없나요? 있습니다. 네. 있어요? 개시 결정 받고 나면은 채권자들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은 법원에서 한번 채권자 집행기일이라고 해서 한번 부르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채권자들이 다 나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채권자들한테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거의 한 99%의 금융사들은 출석을 안 하고요. 일부 이제 좀 감정이 있는 개인 채권자들, 그게 더 무섭죠. 그 와중에 나온 사람은 화가 잔뜩 난 사람일 거 아니에요? 네, 예, 맞아요. 그런 분들이 좀 나와서 채무자가 힘든 상황이 발생하죠. 어떻게 안 가면 안 되나요? 그거는 안 가면 안 됩니다. 한 차례 불출석하면은 한 번 더 기일이 잡히고 두 번 불출석하면은 폐지가 돼요. 무조건 본인이 가야 되는 건가요? 네, 무조건 본인이 가야 됩니다. 어떻게 뭐 꿀팁 없나요? 아, 변호사님 손잡고 가면 안 되나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어떤 채권자한테 잘 보이는 꿀팁이라면은 아니 그냥 그 네. 날을 좀 잘 넘길 수 있는 네. 사실 제가 준비한 건 다른 내용인데 준비한 내용이 네. 있어요. 네, 일단은 채권자 집행기일에 법원에 가는 채무자들의 대부분은 이제 법원에 처음 가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곳인지 좀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 법원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가실 때는 복장을 최대한 단정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단정하게 한다고 해서 정장을 입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노출이 있는 옷이거나 아니면은 뭐 색깔이 너무 화려한 옷 이런 거는 좀 피하시고 좀 불쌍해 보이는 그것도 뭐 전략적으로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불쌍하면서도 단정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단정하다고 해서 막 네. 명품 입고 이러면 그럴 것 그렇죠. 예, 그런 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복장을 좀 단정하게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지각하지 않는 거예요. 채권자 집행기일에는 지각하면 불출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렀을 때 그 자리에 없으면 불출석이에요. 5분 안 봐줘. 네, 5분도 안 봐줍니다. 경우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봐주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안 봐줘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 처음 가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지각하는 사유가 뭐냐면은 주차예요. 와, 개꿀팁 많네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법원에 가면은 1시간 전에 도착해도 주차 못 합니다. 왜냐면 계속 빙빙 돌잖아요. 그럼 자리가 나면 다른 차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빙빙 돌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전국 어느 법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만든 법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각 안 하시려면은 무조건 대중교통 이용하시라. 그 다음에 법원에 법정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수원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101호 법정 그러면 거길 찾는 게 쉬운 경우도 있는데 그런 데가 아니라 서울회생법원만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이랑 같은 부지에 있거든요. 거기서 서울회생법원을 찾아가는 것도 처음 찾아가신다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전날이라도 네이버 지도 같은 걸로 한번 위치 한번 파악하시고 가셔야지 지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각하지 않는 것. 그러려면은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인터넷 지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전에 법정 앞에 도착하시는 게 좋아요. 도착을 하시면 그 앞에 채무자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자 집행기일에는 한 사람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10대 명이 다 같이 들어가서 이름을 호명하면 그 사람이 이제 진행하고 그 다음 호명은 그 사람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밖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이제 법원 경위가 나와서 이름을 호명하면은 그때 들어가시면 되고요. 채권자도 같은 공간에서 대기하고 채권자도 같은 공간에 대기하고 있죠. 조금 멀리서 이렇게 소리만 들리는 정도에서 화장실에 좀 숨어 있다거나 뭐 좀. 뭐 그러셔도 되죠. 근데 지각만 안 하시면 네. 그것만 호명하는 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신분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분증 안 가져가시면은 굉장히 난감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신분증 챙겨가시고 법정에 제 시간이 돼서 들어가면은 판사님이
앞사람부터 진행하다가 본인의 이름을 호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의 신분을 확인을 하고 채권자에게 이의 신청할 기회를 줘요. 출석하는 개인 채권자가 없는 경우는 채권자가 없으니까 채권자들이 기존에 낸 이의 신청서로 다 이렇게 가름이 되거든요. 큰 문제가 없는데 개인 채권자가 와서 감정이 섞여서 이제 이런저런 말을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도 이제 말할 기회를 얻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즉흥돼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개인 채권자는 이미 채권자 집행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했고 사무실에서는 이미 그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미리 잘 숙지하고 가셨다가 그 내용대로만 사실대로 말씀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거기까지 하면은 개인회생에 있어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듣고 그 채권자 집행기일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뭐 별거 없네요. 네, 별거 없어요. 사실 한 5분에서 10분이면 다 마무리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꿀팁이라고 할 만한 거는 대중교통 이용하시라. 그리고 법정이 어떤 건물에 있는지 꼭 미리 확인하시라. 그리고 신분증 까먹지 마시라. 단정한 복장.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채권자 집행기일을 마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각하거나 이래서 튕겨서 나오는 분들도 꽤 되나요? 굉장히 많죠. 네. 그 다음에 차 가져오신 분들은 못 들어가고 정말 주차란이 심각한 게 서울회생법원으로 만약에 가시면은 법원 주변에 유료주차장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채권자 집행기일에 출석하시게 되면은 많이 두려워들 하세요. 다른 무엇보다도 법원이라는 곳에 처음 출석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으신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셔서 꼭 주의해야 될 점만 기억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무리 없이 무사히 집행기일을 마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